매년 국경 없는 기자회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는 언론의 독립성, 언론 인프라, 언론인의 안전 등의 점수를 매긴 점수로서 지난해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4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언론 자유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노르웨이인데요. 노르웨이는 현재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뒤를 따라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언론 자유 지수는 총 18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다 보니 한국의 43이라는 숫자는 꽤 높은 축에 속합니다. 한국과 비슷한 순위에 랭크되어 있는 국가를 살펴보면 42위에 미국, 호주가 39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순위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매년 일본의 순위가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에서 일본은 2021년보다도 무려 4계단이나 내려간 7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미국, 호주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면서도 이해는 됩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고립주의, 갈라파고스화, 젤라파고스 등으로 불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 일본의 방송가에서 일을 하던 한 캐나다 여성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하나가 일본인들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미케엘라 채널을 운영하는 미카엘라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본에서 탤런트 활동을 중단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촬영해 올린 적이 있는데요. 본인이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본인에게 이 일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일은 본인을 위한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방송에서 자유가 전혀 없고 너무 강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녀의 말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어느 날 촬영 감독이 내 집에 찾아와 뭔가 재밌는 게 없냐고 물었는데 그때 저는 책이나 DVD는 저쪽에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은 저에게 다시 이봐요. 미카엘라 씨 혹시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아이돌 굿즈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없으니까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감독님은 재미없다라는 말을 하고는 더 이상 그런 물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편의점을 소개한다는 설정으로 방송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일본의 편의점에 대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제작해 본 적이 없지만 일본의 편의점은 살면서 워낙 자주 가봤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이미 일본 편의점에 대한 지식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소재가 있고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감독님에게 곧바로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흘러가는 듯 했어요. 녹화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야기했고 일본의 편의점에는 재밌는 것들이 많고 컵라면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살던 캐나다와 달리 일본의 편의점에는 다양한 컵라면이 진열이 된 것을 볼 수 있다는 등의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스폰서 때문에 라면을 찍을 수 없다고 말했고 곧바로 편의점 도시락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촬영을 이어나가면서 감독님의 강요는 더욱 심해졌어요. 감독님께서는 저에게 일본은 대단하다, 외국에는 도시락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다 등의 오버스러운 리액션을 강요했습니다. 이후에 촬영된 영상을 봤는데 마치 미카엘라 씨에게 일본의 편의점은 동물원과 같은 것이라는 등의 자막이 나왔고 그리고 마치 그게 내 진짜 반응인 것처럼 나와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난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말한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내 성격과 내 행동을 그들의 입맛대로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 방송에 출연하지 않게 됐어요. 그녀가 말한 것처럼 일본의 언론 상황은 과연 자유가 있나? 일본을 자유의 나라라고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한국과 비교해보면 다들 느끼실 텐데요. 한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구나 요즘 한국의 방송은 대개 리얼쇼를 지향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당연히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전히 일본의 뉴스, 라디오,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등에서는 이 같은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아츠기리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자신들을 찬양하는 프로그램에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일본 연예계에 대해 외국인의 시선에서 토크를 진행했는데요. 그때 제이슨은 대단하지도 않은 일본 문화에 감동하지 않으면 안 될 장면이 있다고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탤런트의 단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제이슨의 말에 따르면
일본의 문화를 찬양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일본 문화가 대단한 것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대답을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계절은 일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일본과 비슷하게 혹은 일본보다 훨씬 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제이슨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모든 외국인들이 잘리기 때문에 일본의 사계절은 정말 대단해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 역시 일본처럼 외국인들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 어느 정도 국뽕이 가미가 되곤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한국의 프로그램을 보면 어느 누구도 한국에 와서 억지 리액션을 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과한 리액션보다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어떤가요? 최근 방송을 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식의 리액션을 자행합니다. 물론 이 역시 일본 방송사가 주문한 연기라고 하죠.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저런 리액션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마저 들게 만듭니다. 그렇다 보니 전 세계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이 영상을 통해 일본 언론의 민낯을 알게 됐고 두 번 다시 일본을 가지 않겠다며 특히 만약 일을 할 거라면 무조건 한국에서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인들마저 최근 자신들이 만든 방송을 보지 않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다른 플랫폼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선호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자유? 개나 줘버려. 그 말이 딱 어울린다. 일본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둘은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 나보고 일본에서 살라고 하면 난 절대 그러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좀 전에 영어 교사로 일본에 도착했고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신은 업계가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잘 정리된 많은 생각과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영화 제작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본인이지만 일본 미디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로 내 경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말하고 싶어. 오히려 할리우드에 와서 조금 낮은 직급에서 일하지만 훨씬 더 기분 좋게 일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어요. 일본 사회에서 일을 한 적이 있고 괴롭힘에 대해서 저는 일본이 매우 계층화된 사회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가장 미친 바닥에 위치한 직급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무례합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고 일반적으로 멍청이가 돼야 하며 그들이 당신의 위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최악이 바로 일본입니다. 당신이 겪은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내 인생의 전체 이야기이므로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있어. 나는 평생을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고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닐 수밖에 없었어. 조금이라도 긍정적일 수 없게 만들었어. 내 인생에서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느낌이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다고. 오늘까지도 나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이 영상은 내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일본 사회가 이렇게 엉망일 줄은 전혀 몰랐거든. 앞으로 일본에 갈 계획이 있고 난 그곳에서 일을 할 계획이 있다. 하지만 난 이 영상을 보고 포기하고 싶어졌어.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한국으로 가야 할 것만 같아.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한국은 과거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습니다. 적어도 일본과 비교해서는 말이죠. 다른 나라의 시스템과 한국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국은 꽤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이 억압하려 들지 않아요. 일본 TV 속 가짜 인격과 가짜 인물의 세계에 빠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결코 그들의 마음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꽤 많은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그대로 적중했어요. 이곳은 최악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